자, 여러분. 1790년대 미국 역사에서 가장 흥미롭고 미스테리한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위스키 반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이 자료는요, 건국 초기 미국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흔들었던 이 사건의 진짜 이면을 파헤쳐줍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교과서 속 이야기들, 과연 그게 전부 진실일까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보통 역사 교과서를 펴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곤 하죠. 부당하고 폭압적인 정부의 세금에 맞서 용감하고 굳센 개척지 농민들이 다 함께 들고 일어난 대중적인 민중봉기다 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의 1차 사료들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면 이 전통적인 내러티브에 꽤나 강력한 의문표가 붙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이 진짜 일반 대중들의 자발적인 봉기였는지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건이었는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따라가 볼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위스키 세금 문제. 두 번째, 개척지의 폭력 사태. 세 번째, 소수의 폭정. 네 번째, 워싱턴의 민병대 파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란의 유산까지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위스키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보죠. 이 모든 갈등에 불을 붙인 경제적인 불씨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791년이었어요.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이 미국 독립전쟁 때문에 산더미처럼 쌓인 국가빚을 갚으려고 위스키에 소비세를 딱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하나 나옵니다. 이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 엄청난 불균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부에 사는 대규모 양조업자들은 그냥 정액제로 요금을 냈어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수록 오히려 세금 부담은 줄어드는 구조였죠. 반면에 당장 수중에 현금이 지독하게 없어서 위스키 자체를 돈처럼 써야 했던 서부 개척지의 영세 농민들은 어땠을까요? 무려 갤런당 9센트라는 세금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건 뭐 동부 거물들한테는 VIP 세금 할인을 팍팍 밀어주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부 농민들한테는 엄청난 벌금을 물려버린 거나 다름없었죠. 이런 상황을 보면 서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억울해했는지 딱 감이 오실 겁니다. 멀리 떨어져서 자신들의 입장이나 상황은 전혀 대변해주지 않는 연방의회가 엄청나게 억압적이고 불균형적인 짐을 떠넘겼다고 느낀 거죠. 게다가 서부 농민들에게 곡물이라는 건 증류해서 위스키로 만들지 않으면 그 험한 산맥을 넘어서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세금은 그냥 단순한 불만거리가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벼랑 끝 같은 문제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 개척지의 폭력 사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경제적인 억울함이 어떻게 분노로 그리고 본격적인 폭력으로 폭발하게 되는지 살펴보죠. 기록된 타임라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상황이 진짜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악화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 1791년 레드스톤 올드포트에서 모였을 때만 해도 그냥 정치적인 회의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더니 1792년에는 민고 크릭 협회라는 아주 급진적인 민병대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1794년 7월에 대형 사고가 떠지죠. 잔뜩 독이 오른 500명의 무장 군중이 연방 세금 징수관이었던 존 네빌 장군의 저택 바워힐로 몰려가서 공격하고 불까지 질러버립니다. 평범한 시위가 완전히 전면적인 무장 반란으로 돌변한 순간이죠. 당시 폭도들이 썼던 수법들을 보면 정말 살벌합니다. 1차 사료에 나오는 충격적인 일화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세금 징수원이었던 로버트 존슨이라는 사람이 숲을 지나가다가 매복에 걸렸는데 폭도들이 이 사람 머리카락을 마구 잘라버리고 맨몸에 펄펄 끓는 뜨거운 타르와 깃털을 뒤집어 씌우는 끔찍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완전 공포 그 자체죠. 게다가 연방 관리들만 노린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세금 내고 살려는 평범한 이웃들의 헛간까지 불태워버리고 심지어 연방 우편물을 중간에 가로채서 온건파 시민들 명단을 색출해내기까지 했습니다. 군중이 주도하는 지독한 공포 전술이 개척지 전체를 휩쓸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소수의 폭정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이야기에 엄청난 반전이 시작됩니다. 당시에 슈 헨리 브래클리지의 기록이나 현장에 직접 파견됐던 연방 위원들의 증언을 분석해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역사학자 샤이라 루리는 이 사건을 두고 이건 대중봉기가 아니라 소수의 폭정이다라고 정의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반란을 앞장서서 이끈 건 억압받는 일반 대중 전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공포와 위협을 무기로 삼아서 그냥 법 지키면서 조용히 살고 싶어 했던 온건한 다수 주민들을 협박하고 억지로 반란에 동참하게 만든 급진적인 소수파의 짓이었다는 거죠. 1794년 8월에 워싱턴 대통령이 보낸 연방위원들이 필라델피아로 올린 보고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많은 평판 좋은 시민들이 위선자가 되어야만 했다. 정말 뼈를 때리는 문장 아닙니까? 이 기록은 그 지역의 다수를 차지하던 온건한 주민들이 급진파 이웃들의 폭력에 완전히 질려버려서 내 목숨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반란군 편인 척 그렇게 연기를 해야만 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94년 8월 하순 브라운스빌에서 열렸던 회의장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긴 완전 숨막히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세금 내고 정부 말 듣자는 진짜 속마음은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엄두조차 못 냈어요.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그날 밤에 내 집이 불타거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회의에서 정부의 사면안을 두고 투표를 할 때 진짜 기발하고도 서글픈 방법이 하나 등장합니다. 다들 손드는 공개 투표는커녕 그냥 일반적인 비밀 투표도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각자한테 찬성, 반대가 적힌 종이 2장을 다 나눠준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표 하나만 함에 넣고 남은 한 장은 그 자리에서 아예 흔적도 없이 찢어발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 내 글씨체를 알아보고 나중에 보복하러 올까봐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이 짧고 씁쓸한 일화만 봐도 당시 시민들이 급진파를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그 공포감이 생생하게 피부로 와닿지 않나요? 네 번째 파트, 워싱턴의 민병대 파견입니다. 이제 이 엉망진창인 인질극 상황에 대해 연방정부가 칼을 빼듭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내각 참모들은 상황을 쭉 지켜보더니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아, 이건 말로 타일 수준이 지났다. 민관 당국만으로는 이 무법천지를 절대 못 막는다. 결국 워싱턴 대통령은 반란군들에게 당장 해산하라는 포고령을 꽝 때리고 단호하게 군사적 개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한번 들어보세요. 13,000명입니다. 워싱턴이 4개 주에서 긁어모은 민병대 규모가 자그마치 13,000명이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불과 얼마 전 독립전쟁 때 영국군을 박살냈던 대륙군 전체 병력이랑 맞먹는 어마어마한 수준이거든요. 자국민의 반란을 진압하겠다고 전쟁 때만큼의 군대를 끌고 간 건데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직접 야전사령관 자격으로 군대를 이끈 최초이자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연방군대가 그 엄청난 규모로 진군한 목적이 단순히 우리가 힘이 이만큼 세다 하고 신생정부의 무력을 과시하거나 사람들을 짓밟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자료를 보면 오히려 이들의 진군은 헌법을 지키며 살고 싶어하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을 급진파 이웃들의 폭력과 통제로부터 구해내려는 일종의 해방작전에 더 가까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 반란의 유산입니다. 이 모든 난리통이 초기 미국 민주주의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압도적인 군대가 서부 펜실베이니아에 딱 도착했을 때 결과는 어땠을까요? 솔직히 좀 싱거웠습니다. 제대로 된 무력 충돌은 아예 없었고 반란을 이끌던 주동자들은 진작에 야반도주하고 없었죠. 나중에 150명 정도가 체포되긴 했는데 딱 2명만 반역죄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워싱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그 2명마저도 쿨하게 사면해 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사단의 원흉이었던 위스키 세금은 결국 1802년에 토마스 제퍼슨 정부가 들어서면서 흔적도 없이 싹 폐지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과 샤유라 루리의 해석을 객관적으로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위스키 반란은 단순히 억압적인 연방정부 대 불쌍한 민중의 대결, 그런 단순한 구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에서 진짜 국민의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두고 벌어진 아주 치열하고 복잡한 갈등이었죠. 극단적인 소수의 목소리가 공포와 위협을 등에 업고 마치 대중 전체의 뜻인 것처럼 둔갑할 수 있다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설명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200년 전 그 브라운스빌의 작은 투표소에서 덜덜 떨면서 투표지를 찢어버려야만 했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과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진짜 국민의 뜻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역사적 미스터리가 우리에게 툭 던져놓고 간 여운 깊은 질문을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료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